안녕하십니까? 통계 비전공자의 통할못들을 위한 기초통계 강의 군집 분석 9번째 시간 14-9 계층적 군집 분석 실습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실습을 통해서 사실 군집 분석이 무엇인지 좀 알아보았다, 맛을 좀 봤다라고 한다면 이번 시간에는 조금 군집 분석을 제대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에 이 자모비에서 군집 분석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다만 그 기존에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자모비 프로그램 안에서 그 라이브러리를 찾아서 설치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모비 홈페이지로 가서 라이브러리를 다운받아서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일단 그 방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군집 분석 실습의 기본적인 목적은 자모비를 이용해서 계층적 군집 분석을 한번 해보자 라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자모비가 제공하는 거리 측도, 알고리즘은 어떤가를 한번 들여다보자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자모비가 굉장히 편리하긴 한데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기대한 것만큼 다양한 거리 측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라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알고리즘은 그냥 아주 기본적인 수준 정도에선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보여드렸는데 오렌지 3하고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 겁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앞에서 사용했던 데이터는 사실 그 개체의 수가 엄청나게 많은 좀 케이스였다면 몇 천 개 단위였나요? 그랬다면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눈에 들어올 수 있는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조금 개체 숫자가 적은 데이터를 쓸 겁니다. 자모비 군집 분석 모듈이 제공하는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셋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자모비 군집 분석 모듈을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것부터 한번 보죠. 아마 그 이분이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 교수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설현수 교수님이란 분이 이 자모비에 군집 분석 모듈을 만들어서 넣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입장에선 굉장히 감사하신 분이죠. 이런 분들 덕분에 우리는 뭐 비교적 굉장히 쉽게 군집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거니까요. 일단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제일 첫 번째는 자모비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여기 지금 보이시는 어디 볼까요? 요 위쪽에 메뉴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리소스라고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두 번째 하부 메뉴에 있는 자모비 라이브러리입니다. 요거를 클릭하시면 이제 자모비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시면요. 이런 식으로 뭐가 막 뜹니다. 근데 이 수많은 라이브러리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자모비 그 프로그램 안에서 보던 라이브러리랑 겹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라이브러리가 제공됩니다. 쭉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지금 보이는 것처럼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제 설현수 교수님이 이제 올려주신 거죠. 여기 본인의 그 이 운영 체계에 맞는 저는 이제 윈도우인데요. 윈도우를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운 받으신 후에 자모비를 켜시고 그죠? 자모비를 켜시고 아시겠지만 이 자모비 이 우측에 플러스 표시가 있죠. 바로 이제 요 표시인데 요 플러스 표시 요 부분입니다. 요 플러스 표시를 이제 누르시면 거기서 뭐가 쭉 내려오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에서 지금 이게 글자가 조금 너무 작은 것 같기는 한데 여기 자모비 라이브러리 매니지 인스톨드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매니지 인스톨드를 누르시면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서 요 위로 화살표, 요 위로 세 번째 거를 하시면 됩니다. 를 누르시면은 이제 그 다운받은 그 자모비 라이브러리를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찾아가지고요. 파일을 업데이트 하면은 여기 요런 모양의 아이콘이 하나 새로 등장을 합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제일 먼저 자모비 홈페이지를 가면은요, 여기 리소스의 라이브러리고요. 이 라이브러리를 쭉 내려가다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디쯤 있을까요?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여기 있죠, 지금. 그죠? 클러스터 어널리시스. 요거를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누르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자동으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취소를 하고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운을 받으신 후에 이제 자모비로 돌아가서 자모비를 여신 다음에 모듈 매니지 인스톨드에서 인스톨드 어베일러블 사이드 로드라고 돼 있죠. 여기서 사이드 로드로 놓고 요 화살표를 누르시면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다운로드된 그 자모비 라이브러리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그럼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자, 이 설치가 되면 이렇게 스노우 클러스터라고 하는 이 메뉴가 생기고요. 단순히 이 군집 분석 말고도 여러 가지 기능을 넣어 놨습니다, 지금. 그래서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현재 관심이 있는 건 하이어라키컬 클러스터링, 그러니까 계층적 군집 분석인데요. 어떤 데이터를 쓸 거냐면은 여기 데이터 오픈을 들어가서 데이터 라이브러리를 누르시면 그 데이터 라이브러리에 여러 개의 그 뭐죠? 폴더가 있습니다. 그쵸? 여기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를 누르시면 이미 여기서 제공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크라임이라고 하는 이 데이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뭐 제목에서 알 수 있다시피 이제 범죄율과 관련된 것들인데요. 이걸 키면은 이미 그 설 교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결과물이 이렇게 쭉 뜨는데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우측 우클릭을 한 다음에 all에서 remove를 하면 싹 없어집니다. 일단은 하나씩 보죠. 자, 이게 지금 데이터셋인데요. 미국에 있는 도시들이죠. 아틀란타, 보스턴, 시카고, 달라스 해가지고 총 15개인가요? 16개네요. 16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범죄율, 머더는 아마 살인이죠. 레이프, 뭐 성폭력 그런 것이고, 로버리, 뭐 어설트, 발음이 참 어렵죠. 버거리, 저도 잘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보면 됩니다. 이 중에 뭐 소매치기도 있고요. 뭐 집을 침입한 거, 그쵸?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동차를 훔친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인가요? 맞죠? 둘, 넷, 여섯, 일곱 가지의 아마 인구당 범죄 건수 뭐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걸 가지고서 이 도시들을 한번 우리가 군집을 묶어보자는 겁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을 이용을 해서. 그러면 이제 스노우 클러스터에서 하이어라키컬을 들어가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변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7개의 변수를 다 집어넣습니다. 7개의 변수가 모두 다 지금 현재 사실은 컨티뉴어스로 보고 들어가는 거죠. 뭐 글쎄요, 이거를 뭐 되게 까다롭게 굴자면 이건 카운트 프리퀀시 변수 유사할 수는 있습니다만 사실 뭐 그렇게까지 까다롭게 보지 않아도 뭐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속형 변수로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이블, 그러니까 도시 이름을 이제 레이블을 붙이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럼 뭔가 그냥 막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우측에 보시면 지금 보이는 것처럼 자동으로 지금 디폴트로 잡혀있는 게 WARD D2라는 클러스터링 메소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저도 와드와 와드 D2의 차이는 잘 모르겠습니다. 와드의 좀 뭔가 업데이트 버전이라고 일단 보고요. 그 다음에 디스턴스 메저는 유클리디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유클리디안이고 와드입니다. 와드의 뭔가 업데이트된 버전 같은데, 그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hierarchical analysis를 누르시면 standardized data 표준화 시키는 건데 표준화 안 시켜 보겠습니다. 우리 일단 표준화를 안 시키고 그 다음에 유클리디안 이 디스턴스 메저가 지금 유클리디안 맨하탄 그렇죠. 맥시멈, 캔버라, 바이너리, 민커프스키 이런 정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이너리라고 하는 건 아마도 그 바이너리 데이터 그러니까
명목형 변수에 대해서 사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정확히 뭔진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어찌됐거나 여기도 그렇게 많은 디스턴스 메저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요. 특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연속형과 명목형을 혼합할 경우에 대한 준비되어 있는 디스턴스 메저는 없습니다. 그냥 유클리디안을 쓰고요. 클러스터링 메서드를 지금 이제 와드 D2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걸 싱글로 바꿔볼게요. 대신 이 부분을 자세히 보십시오. 지금 이제 클러스터가 두 개로 잡혀 있는데 이거는 사실 편의상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일단 여기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두 개인 경우에 예를 들면 두 개인 경우에 우리가 이 워드 2가 아닌 워드 D2가 아닌 이제 싱글 링키지로 가면은 요 넘버 오브 엘리먼트가 바뀌죠. 15개 도시가 1번 클러스터, 1개의 도시만 2번 클러스터로 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클러스터링 메서드에 따라서 바뀝니다. 센트로이드 하면 어떻게 되나요? 14에 2. 그죠? 컴플리트 하면 어떻게 되나요? 6에 10. 완전 달라지죠. 워드로 가면은 6에 10. 그쵸? 그 다음 이제 여기 클러스터가 두 개로 정해져 있는데 사실 플롯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에 플롯에 보면은 덴도그램이 있어요. 덴도그램을 한번 보죠. 덴도그램이 돌아가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겁니다. 컴퓨터가 좀 힘들어하죠. 자, 덴도그램이 그려졌고 우리가 지금 앞에서 클러스터를 두 개로 고정해서 요 지금 빨간 박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렇게 끄는 거죠. 요 라인으로. 그죠? 그러면 이제 하나, 두 개의 군집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개의 군집만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이 그림상에서 만약에 우리가 두 개 이상을 한번 보겠다. 글쎄요. 요 정도를 보면은 하나, 둘, 세 개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만약에 군집이 세 개 정도가 적당하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한다면 여기서는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냐면요. 요 부분을 클러스터를 셋으로 바꾸고 엔터를 치면 이제 변동이 생깁니다. 자, 이게 세 개로 바뀌었죠? 그죠? 그림상 세 개로 바뀌었고 클러스터가 그다음 클러스터가 각각 6개, 5개, 5개로 묶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건 조금 그렇죠. 왜냐면 지금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굳이 이 계층적 군집 분석을 가지고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정해야 한다면 그때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사실은 요 가지의 길이라고 하나요? 요 길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요 길이 나눠질 때 지금 여기서 나눠졌잖아요. 그쵸? 여기서 나눠진 건데 요 길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나눠진 건 어디예요? 여기죠? 그러면 그 길이가 되게 짧죠? 그쵸? 제일 긴 거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제일 긴 거를 기준으로 나눈다는 건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 두 개의 클러스터로 보는 게 가장 낫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따라서 클러스터의 개수를 둘로 다시 바꿔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처럼 다시 돌아가겠죠? 네, 이렇게 바뀔 거고. 히트맵이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하는데요. 이 히트맵 한번 뭐 보시면 이해는 되실 텐데 크게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뭔가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사실은 잠오비가 제공하고 있는 계층적 군집 분석의 전부 다예요. 사실상. 그죠? 와드가 아닌 다른 걸 좀 바꿔가면서 뭐 본다면 뭐 아까 보니까 에버리지로 하면은 좀 어떨까요? 비슷하네요. 싱글로 하면 완전 달라지죠. 15, 1. 그죠? 여기 보면은 뭐 보스턴 하나만 따로 떨어져 있고 나머지가 다 같이 묶이죠. 이만큼 클러스터링 메서드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와드나 혹은 와드 2 그쵸? 비슷하죠. 와드나 와드 2는 비슷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그죠? 그 다음에 센트로이드 좀 달랐던 것 같고요. 볼까요? 센트로이드 어떻게 되나? 센트로이드로 하면은 그쵸? 달라지죠 지금. 센트로이드는 14대 2 보스턴과 시카고만 묶이고 나머지가 다 하나로 묶였어요. 이게 이상한 거죠. 컴플리트로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비교적 얘는 양호합니다. 6대 10 비슷하게 원래 아까 워드처럼 묶이네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봤을 때 무엇이 좀 더 해석하기에 논리적인 부분이 가능하느냐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묻게 나왔으니 이게 정답입니다가 아니라 이렇게도 해보고 그쵸? 클러스터링 메서드를 바꿔가 보기도 하고 디스턴스 메저를 예를 들면 바꿔가 보는 거죠. 뭐 민코프스키로 해본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해도 크게 차이는 없네. 6대 10 그쵸? 그러면 이제 클러스터링 메서드를 와드로 다시 여기서 돌리면 그대로 비슷하게 묶입니다. 그러면 요게 비교적 가장 적당한 수준의 클러스터링이구나 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계층적 군집 분석이고요. 이제 요 동일한 데이터를 제가 다시 엑셀 파일로 해서 CVS로 바꿔서 그 샘플 파일 업로드 해놓은 GitHub에 올려놨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오렌지3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CSV 파일을 불러오죠. 어떤 파일이었냐면요. crime dataset EI입니다. 그쵸? 제가 이거를 좀 어느 정도 해놨습니다. 여기는 텍스트, 나머지는 다 누메릭으로 바꿔놨어요. 이거를 여기서 오토로 원래 돼 있을 텐데 그냥 저는 이거 하나를 선택해서 누메릭으로 다 바꿨습니다. 나머지 7개 변수는 다 누메릭이고 요것만 이제 그냥 텍스트인 거죠. 그쵸? 이렇게 됐고요. 뭐 로드 이미 됐지만 리로드 한 번 더 하고 끄시고 그 다음에 우리 전에 한번 살짝 보여드린 것 같기는 한데 unsupervised에 가시면 여기에 이제 hierarchical clustering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클릭하면 이게 뜨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안 나오네요. 여기 나왔죠? 근데 이제 요거를 사실은 오렌지3는 되게 좋아요. 이렇게 연결만 하면 돼요, 원래. 근데 연결이 안 되죠? 이게 왜 연결이 안 되냐면은 이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건 디스턴스라고 하는 이 메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원래의 그 데이터 파일에서 디스턴스를 연결하면 연결이 되죠. 디스턴스를 들어가서 보면은 이제 이런 화면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 디스턴스는 로우들, 그러니까 열간의 디스턴스인 게 맞고요. 우리 유클리디안으로 그대로 가죠. 여기 좀 뭐가 이것저것 많긴 합니다만 유클리디안으로 가고요. 노멀라이즈드, 뭐 스탠다다이즈드 같은 말입니다. 안 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놓고요. 그럼 이걸 그냥 하이라키컬 클러스터링으로 연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죠? 이게 오렌지3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이런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죠? 여기서도 이제 그 프루닝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가지치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클러스터를 몇 개쯤에서 가지를 칠 거냐. 지금 이렇게 긴 이 부분, 길게 되어 있는 요 부분을 이제 보통 뭐 가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 나중에 디시전 트리 이런 거 하실 때 보시면 이제 그게 뭐 가지치기가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그죠?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조절을 해볼 수 있어요. 탑 N, 셀렉션 하기를 탑 N을 2로 하면 2개의 클러스터로 우리가 보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3개로 올리면 이렇게 되죠. 근데 3개로 딱 해서 보니까 하나의 클러스터가 어때요? LA하고 뉴욕 딱 2개밖에 안 들어있고 사실 이 클러스터는 계층적으로는 합쳐지죠. 지금 이 덴버, 호놀루루, 포틀랜드 이 초록색 클러스터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3개는 그닥 좋지 않고요. 뭐 4개까지 늘려볼까요? 그럼 계속해서 요 클러스터가 쪼개지는 겁니다. 한 번 더 쪼개면 아마 위에가 쪼개지겠죠. 뭐 굳이 우리가 세세하게 쪼개자만 한 5개 정도로 쪼개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이 세세하게 쪼개는 거에 관심을 둘 필요가 없다면 그죠? 이럴 필요가 없다면 2개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링키지 알고리즘이 와드, 싱글, 에버리지, 웨이티드, 컴플리트 사실 자모비에 비해서 이 뭐죠? 오렌지3가 알고리즘 개수는 적어요. 그쵸? 적긴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알고리즘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디스턴스 메저라고 보는 편이어서 뭐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오렌지3의 결과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제 뭐 그런 게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 도시들이 좀 나눠져 있는 점들을 스캐터 플롯 형태로 보고 싶다. 가능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제 스캐터 플롯이 어디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 비주얼라이즈로 가야 되는데 제 데이터로 왔네요. 그쵸. 스캐터 플롯이 있습니다. 스캐터 플롯을 이렇게 놓고 사실 여기서 연결을 하면 되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열어서 보면은요. 지금 이게 좀 뭐가 안 맞죠. 그쵸. 이렇게 막 해보면 X축, Y축을 막 바꿔볼 수 있습니다. X축, Y축을 바꿔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에 사이에 데이터에 보면은 select row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요 중간에 살짝 껴줄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뭐 보죠. 이거를 다 없애고요. 이렇게 일단 다시 중간 연결을 한 다음에 이제 X축, Y축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림은 여러 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여러 개로 바꿀 수 있고 컬러를 클러스터 기준으로 돌리죠. 그럼 이제 구분이 되기 시작하죠. 쉐입은 됐고요. 뭐 쉐입까지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컬러가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사이즈 됐고 레이블을 CT로 잡아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지금 파란색이 첫 번째 클러스터, 시카고, 아틀란타, 뉴 얼리언스 이런 식으로 쭉 갈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X축은 벌거리 그리고 Y축은 머더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의 이 군집 분석은 이런 식으로 쪼갠 거예요. 좌측과 우측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쪼갠 겁니다. 뭐 그렇게 보면 맞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걸 또 바꿔볼까요? 로버리로 바꿔보죠. 이렇게 보니까 조금, 좀 헷갈리긴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어떤 축을 놓고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잘 분리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분리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사실은. 로버리를, assert로 바꿀까요? 얘도 사실 좀 그렇죠. 아니면, 그쵸. 이거 그나마 좀 낫네요. 아까 거보단. 그죠? 이렇게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오렌지3의 또 다른 장점입니다. 사실 뭐랄까요? 그쵸. 다시 돌아와서 보면 우리가 계층적 군집 분석 실습을 두 번째 해보고 있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군집 분석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나면 그냥 그렇게 갈라졌더라 이게 다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어찌 보면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게 어떤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좀 모호하고요. 예를 들면 어떤 디스턴스 메저를 쓸지 어떤 알고리즘을 쓸지 이게 다 다릅니다. 그죠? 프로그램도 다 다르고요, 심지어. 이게 서로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서 같은 알고리즘, 같은 디스턴스 메저로 측정을 해봐도 심지어는 프로그램마다 다르게 나올 때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서로가 정의한 디스턴스 메저나 서로가 정의한 이 알고리즘이 약간씩 다른 거예요. 기본 베이스는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결국 군집을 몇 개로 정할 건데 라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쉽게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 9번째 시간 14-9 계층적 군집 분석 두 번째 실습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